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반시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시전은요, 위씨 가문의 세 형제와 아내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가정소설입니다. 여자 동서들 사이의 알력과 복수, 그리고 고부 갈등, 형제 갈등 등의 가족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인 반씨는 둘째 며느리인 채씨와 셋째 며느리인 맹씨로부터 모함을 당하는데 시어머니인 양부인은 반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습니다. 이에 둘째 며느리인 채씨는 친정으로 가서 부친의 권세를 이용해서 반씨의 남편인 위윤과 반씨의 아버지 반옥을 유배 보내죠. 이후에 채씨하고 채씨의 남편인 위진 이렇게 부부는요 반씨 모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친정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특 부분의 줄거리인데요. 자, 주제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권선징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격 권선징악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윤리적이고 교훈적이다. 소재는 뭐예요? 동서 사이의 갈등. 그 다음에 앞서 줄거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조력자가 두 명이에요. 자, 하나는 일위부인, 두 번째는 노인, 요렇게.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의 얘기는 벌써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 보시죠. 자, 본문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위윤, 위진, 위준의 이렇게 삼형제는 각각 반씨, 그리고 채씨, 맹씨를 아내로 맞이한다. 맏며느리 반씨는 어질지만 두 동서는 반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시어머니인 양씨는 반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다. 자, 일단은 여기 앞부분의 줄거리 내용, 인물 관계도를 짤막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윤, 위진, 위준 이렇게 삼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위윤하고 결혼한 사람은요, 반씨. 그 다음에 위진하고 결혼한 사람은 채씨. 그 다음에 위준하고 결혼한 사람은 맹씨. 자, 그런데 이 채씨하고 맹씨 이 두 며느리가 맏며느리인 이 반씨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편먹고 이 반씨를 모함하는 관계이죠. 동서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양부인은요 이 반씨가 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 들어가시죠. 채씨가 분함을 참지 못하여서 양부인께 하직하고 맹씨와 더불어서 서로 이별할세. 자, 이때 제일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채씨는요 둘째 며느리죠.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악인이죠. 자, 채씨가 화가 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시어머니인 양부인에게 인사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가기 직전에 자기하고 끝뜻을 같이 했었던 셋째 며느리 맹씨하고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보실까요? 이제는 그대도 외로운지라 반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리오. 자, 반씨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죠. 필경은 잔명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 빨리 본부로 돌아가 있음이 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있음이 가하리로다. 자, 이때 본부는요. 자, 본부, 작전 본부가 아니고요. 친정을 가리킵니다. 자, 제가 써드릴게요. 이때 본부는 친정. 자, 본부는 친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 채씨하고 맹씨는 한편이잖아요. 둘이 편을 먹고 반씨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씨가 하는 말이요. 첩도 미상불 그러할 줄 아오되. 자, 미상불이라고 하는 말 옆에 별 표시되어 있죠. 각주의 뜻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살짝 내려가 봅시다. 미상불이라고 하는 말은 요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과연이라는 뜻이에요. 자,
과연. 올라가 볼게요. 자, 첩도 과연 그러하올 줄 아오되.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뜻이에요. 존고께서 아직 있으라 하시니, 또 존고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 별 표시되어 있죠? 존고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존고 시어머니요. 그쵸? 시어머니인 양씨. 시어머니께서 그냥 있으라고 하시니 임의로 못하거니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꼬 힘들다라고 서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눈물을 뿌려서 이별하고 돌아가니라. 자, 결국에는 이 채 씨는 맹 씨하고 셋째 며느리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제 떠나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친정으로 가요. 자, 그래서 차설. 자, 채 씨는 어디로 갑니까? 본부 친정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하에 배알하고 그간의 존후를 묻자오니 친정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고 이제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집안 전체가 대경하여 그 연고를 모르니 채 씨가 눈물을 머금어 양 씨가, 자, 이때 양 씨 누구예요? 시어머니 반 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히 내처짐을 이르니, 자, 바꿔 말하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 말고 첫째 며느리 편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쫓겨났다. 라고 친정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자기 편 들어주는 부모님 앞이니까 이제 막말을 하겠죠. 채영 부부와 부자가 절치부심해서 설분하기를 꾀하더라. 자, 이 채영 부부가 바로 채 씨의 부모님이에요. 자, 아버지 이름이 채영이라서 채영 부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써드릴게요. 채영 부부는 채 씨의 부모님. 근데 자기 딸내미가 저기 이제 시댁에서 굉장히 힘들게 시집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채 씨의 이제 부모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설분화기를 꾀하더라. 복수심이 이제 들끓고 있습니다. 자, 채 씨의 부친, 그죠? 채 씨의 부친이 이제 채영이에요. 채 씨의 부친은, 자, 이제 벼슬을 좀 했나봐요. 좌승상 채영이니, 그쵸? 좌승상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고 있는 채영이라고 하는 요 인물이 이제 채 씨의 아버지요. 친정 아버지요. 위엄이 당당하고 권세가 일세에 으뜸일러라. 일찍 아들 7이 있어 다 입조하여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고 천자가, 이때 천자 누구죠? 왕이요. 임금 또한 이 승상의 부자를 총애하사, 자, 이 아버지와 친정 아버지와 그 아들들을 아주 예뻐해서 은권이 조정에 따를 리가 없더라. 아주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자, 차시의 채승상이, 그쵸? 친정 아버지가 딸의 말을 듣고 대로 아주 화가 나서 말하기를,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서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집에 딸을 출가시켰다가, 자, 잘 보세요.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집, 이러한 집이 누구네 집일까요? 위윤, 위진, 위준, 삼형제, 즉 시어머니가 누구인? 양부인인 그 집이요. 시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그 집에다가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냈다가 문호에 욕이 미치게 하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게요. 그쵸? 저 집안이, 저 시집이 우리 집을 욕되게 했다, 화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자 보세요. 집안 싸움이요. 그래봤자. 근데 집안 싸움인데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때 천자가 누구? 임금이요. 임금을 끌어들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용해서 이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의논하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윤의 죄상을 주달하니, 자 보세요. 반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이 반씨예요. 그러면요, 첫째 며느리 반씨잖아요. 그러면 반씨의 왠지 친정 아버지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위윤은요. 위윤은 보실까요? 여기 위윤이랑 결혼한 사람이 바로 반씨였어요. 그러면은 반씨의 남편이 위윤이요. 아, 그래?
우리 딸내미 채 씨를 힘들게 했던 그 집안의 맏며느리, 첫째 며느리가 반 씨라고. 그러면은 반 씨 그 여자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반옥이야. 야, 반옥? 야, 벌 줘야겠다. 그리고 그 반 씨라고 하는 그 첫째 며느리의 남편이 위윤이야. 야, 위윤도 벌 줘야겠다. 라고 지금 계획 짜고 있는 겁니다. 차시의 위, 시랑이, 자, 시랑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고 있는 이 위, 시랑이 경사에 와 벼슬에 나가매 청렴 정직하여 직분을 수행함에 1호라도 구차함이 없으니 상이 위윤의 재주를. 그쵸, 이때 위, 시랑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고 있는 이 위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봤더니 위윤이에요. 그러면요, 자, 이제 인물 관계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둘째 며느리 채 씨가요, 네, 친정에 왔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쫙 얘기를 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친정 아버지 채영이 좌승상이었고요. 왕이랑 좀 친한가 봐요. 왕의 위세를 등에 업고, 즉 이 아버지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반신의 집안 사람들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자, 위윤이라고 하는 또는 위시랑이라고 하는 이 인물, 반씨의 남편이죠. 반옥은요, 성이 반씨야. 똑같아. 반씨의 아빠예요. 친정 아버지예요. 이 두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그 문장에 보니까 임금은요, 임금,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임금은 이 위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의 마음속에 굉장히 괴롭겠죠. 위윤이 괜찮은 신하인데 지금 좌승상인 이 채영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막 뭐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상이 이 위윤, 이 임금이 위윤의 재주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돋우어 예부 상서를 시키시니. 자, 벼슬을 돋우었다는 얘기는요, 예, 승진했다 그 말이에요. 위 상서가 천은에 축소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씨의 종형. 자, 이 종형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 친척이에요. 친척. 예, 친척. 자, 반씨, 자기 와이프, 자기의 부인 반씨의 친척인, 예, 반희. 그쵸, 똑같은 반씨네요. 앞에 직금낭은요, 벼슬이고요. 반희라고 하는 이 친척이 이제 와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마주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자기를 둘러싸고 반씨의 남편의 위윤을 둘러싸고, 왕은 물론 이 위윤을 좋아하지만은 이 채영이라고 하는 좌승상이 이 위윤과 반옥을 둘러싸고 모함하고 있는 것을 당사자인 위윤은 지금 모르죠. 위윤은 몰라요. 그동안에 바빴거든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 예, 자기 부인의 친척인 반희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상서를 보고 예필 후 이르되 이 친척 반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금일간에 채영의 아들, 그쵸, 좌승상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 이때 상소의 내용이 뭐예요? 예, 지금 이 위윤과 반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못됐다라고 하는 그 상소문이겠죠. 형의 허물과 숙부의 죄과. 자, 숙부가 바로 반옥이죠. 이 죄과를 고달하되 숙부가 병부상서로 성청을 가리어 상벌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기군망상한 죄이니라. 자, 기군망상이라고 하는 말에 지금 별표되어 있죠. 자, 살짝 뜻을 보고 봅시다. 아래로 내려가서 각주에. 기군망상이 뭐야? 임금을 속였다. 세상에, 임금을 속여요? 그러면 아주 큰 죄잖아요. 근데 이런 죄를 실제로 저지른 죄인이 맞아요? 아니죠. 뒤집어 씌운 거죠. 이렇게 임금을 속인 인물로 되어서 민심을 산란하게 하니 바로 이 위윤과 반옥을 함께 참하여서 민심을 안정케 하여지이다 라고 하는 게 상소문의 내용이죠. 이 두 사람을 벌해라 라고 하는 게 상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소문에 적혀 있었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나니까. 그쵸? 위윤을 만난 이 반희가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 위윤, 그쵸? 이 상사 바로 위윤이잖아요. 앙천탄왈, 그쵸? 앙천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는 간인이 있어. 간인이 뭐예요? 예, 간신들이 있어서 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기군이라 하는고. 기군이 뭐라고요? 기군망상의 그 기군이에요. 임금을 기만했다. 임금을 속였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군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냐 그 말이죠. 이제 그지 잊지 못하리니 걸하에 대제하리라. 자, 그랬더니 희월, 희가 누구예요? 반희. 예. 그 반희라고 하는 그 이제 마주친 그 사람이 들으니 형이 채가와 불화가 있다 하더라. 아니, 채씨 집안이랑 좀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라고 들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 그 집안에서 모함한 게 사실 맞기도 하죠. 상서가 탄식하고 걸화에 나아가니 반희가 참여나여 하더라. 자, 근데요, 다시 또 이제 두 사람을 만나면 끝났고요. 상이 상소를 보시고 대노왈. 자, 상이 누구예요? 임금. 임금은 이제 이 상소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에요. 짐이 어찌 사람을 그릇 쓰리요? 나는 사람을 못 볼 리가 없다. 위윤이라고 하는 요 인물은 청렴 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심지어 반옥이라고 하는 요 인물도 충실의 후예라. 짐이 수족을 삼았더니 나는 이 두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참언이 여차하니 가장 통해하도다. 속상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벌을 주고 싶지 않아. 근데 좌승상의 어떤 그 위세와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채영 드디어 좌승상 등판입니다. 자, 채씨의 아버지 채영이 하는 말이요. 자, 위윤하고요 반옥은 일대 소인이라 두렵건대 후환이 있을까 하나이다. 임금님 무슨 말씀이세요? 쟤네 둘은요 진짜 잘못한 죄인이 맞아요. 쟤네들 살려두면 안 돼요. 라고 계속 코너로 몰아갑니다. 자, 제신이, 자, 이때 제신이라고 하는 말이요. 모든 신하를 가리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상고묵묵이라. 자, 침묵하되 묵자 같아 보이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상고묵묵이라고 하는 말, 단어 뜻. 자,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면서 아무 말 없이 잠잠하다. 그쵸? 역시나 침묵하다 그 뜻인 것 같아요.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왜? 좌승상 이채영의 그 위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 만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상이 임금께서 위윤과 반옥을 이 두 사람을 아끼시나 그쵸? 분명히 임금은 아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신 중에서 1인도 그쵸? 지금 이 현장 속에 있는 그 신하들 가운데에서 한 명도 변백치 못하는지라. 변백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나 각주의 뜻풀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봅시다. 변백. 옳고 그름을 가려서 사리를 밝힌다.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변호하는 거예요. 채영씨, 당신의 생각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당신 개인의 감정이 앞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위윤과 반옥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라고 누가 얘기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변론하고 변호하는 것이 변백이죠. 근데 그렇게 나서는 신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어 위윤은 장사에 원찬하고 반옥은 강동에 정배하시고 탄식해 맞이 아니하더라. 결국에는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원찬하고 라고 하는 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정배하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둘 다 같은 뜻일 텐데 자, 위윤도 그렇고요. 반옥도 그렇고요. 둘 다 유배 가게 됩니다. 그쵸? 맞아요. 결국에는 반씨의 남편 위윤도요. 반씨의 아버지 반옥도요. 유배 가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줄거리고요. 자, 중략 지나서 그 다음 또 다른 장면입니다. 화설. 채씨는 이 둘째 며느리 채씨 또 나왔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흥이 흥겹다의 흥이 아니에요. 이 흥은요 누군가 하면요 이따 나올 텐데 자, 반씨 아들입니다. 자, 이때 흥은 반씨의 아들. 자, 아들 자자 씁시다. 반씨의 아들입니다. 자, 흥이 스승을 얻어서 글을 배운다 하되 그쵸? 그러니까 남의 집에 첫째 며느리가 싫으니까 그 첫째 며느리의 아들이 뭔가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또 싫은 거죠. 그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이제 자기 남편한테 이르는 거죠. 이때 위진이 누구예요? 채씨의 남편. 여보 있잖아 하면서 반씨가 첫째 동서가 3년이나 나오지 아니하면 괴이하게 알았더니 원래 이같이 은밀한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삐 처치하소서. 자,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주 마음껏 음탕하게 논다. 사람을요, 아주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 넣어버립니다. 반씨라고 하는 요 인물이 아주 음탕하다. 속에 꿍꿍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쵸? 아니, 그동안에 딱히 3년 동안 특별한 행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야, 자기 아들내미 막 이렇게, 남모르게 막 공부시키고 막 그랬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제 바삐 처치하소서.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요. 부화내동 한다고 하죠. 자기 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대노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날 밤에 창두 20여인을 보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반시 모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액면상으로는요. 자기 아들이 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덮어 씌웠어요? 그 선생이라고 하는 남자 선생이 올 텐데 그 남자 선생이랑 이 첫째 며느리 반씨랑 뭔가 식구금스러운 음란스러운 일을 저지른다라고 말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음이란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이 최 씨의 남편은 받아들이고 이제 막 극렬하게 화를 내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망쳤다라고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쵸? 세상에는 어떻게 이래요. 자, 이에 분부하여 너희는 반시의 염막에 가서 불을 놓고 반시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중상하리라. 자, 불 질러서 죽여라 그 말이죠. 자, 그랬더니 창두가 자마다 용약하여서 일시에 가니라. 자, 이제 이 반씨 모자가 살고 있는 그 방에 가가지고 이제 불을 놓으려고 이제 찾아가죠. 큰일 났어요. 이제 도망가야 될 텐데. 자, 반씨는 정이 혼미하여서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자, 우리 고전 소설에서 비몽사몽 나오면 뭐예요? 꿈 꿨다 그 말이죠.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일위 부인이 대호왈. 자, 일위 부인이 등장했습니다. 조력자일까요? 맞아요. 미구의 애기 당도하였거늘. 이때 애기 뭐예요? 화가 당도했다. 화가 가까이 이르렀다.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그 말이죠. 반씨가 놀라서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드디어 깼어요. 또 들으니 또 이르되 자, 깬 게 아닌가 보네요. 깨달았다 그러네요.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꿈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어서 피하라. 그 일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대 가히 면치 못하리라. 도망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죠. 반씨가 너무 놀래서 급히 자기 아들 흥을 불러서 이 말을 하니 흥 아들이 하는 말이 이는 반드시 왕모의 홀령의 가르침이라 바삐 피하사이다. 그쵸? 사실은 이 일위 부인이요. 그래도 반씨를 꽤나 좋게 봤던 시어머니 있죠. 시어머니. 중략에서 이제 이야기가 좀 잘렸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제 자기 집안에 변이 닥치니까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위 부인이 이제 홀령이 되어서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그래도 아꼈던 반씨 며느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피하면 돼요. 모친을 붙들어서 한 매를 넘어가 산을 넘어가서 부인을 바위 틈에 앉히고 매에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집에다 불을 질러버렸네. 무수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서 모친께 말하기를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가 없거니와. 그러니까 어떤 원한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그냥 도둑이 들었던 거면은 이 반씨 모자를 찾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를 방문하여 찾아보니 매우 의심스럽다. 그쵸? 뭔가 누군가 시켜서 찾아온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지금 불을 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들내미는 추리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 있지 못할지는 멀리 갑시다. 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제로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아챘어요. 멀리 도망가야 돼요. 자, 이래서 이제 흥은요, 이제 자기 어머니인 모친인 이 반씨를 인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니,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자, 어디로 갔어요?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자, 근데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죠. 점점 힘이 빠져요. 기력이 쇠진합니다. 그리고 서로 붙들고 통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채 씨가, 둘째 며느리가 자기 남편에게 막 이제 바람을 넣어가지고 반 씨 모자를 죽이려고 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반 씨는요, 꿈을 꿔요. 꿈속에서 이리 부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리 부인이 조력자죠. 예, 지금 당장 도망가려고 알려줍니다. 결국에 탈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근데 계속 도망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진해져요. 그리고 서로 붙들고 통곡하게 되죠. 자, 얼마나 힘들까요? 자, 근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이르러, 자, 조력자의 등장입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 간데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면서 슬퍼하느냐? 자, 흥이 이제 말하기를, 자, 깊은 맘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오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자, 도와달라고 합니다. 길 좀 알려달라고. 근데 노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하고 인하여서 소매 하늘로부터 뭘 줍니다. 줄 같은 것들을. 자, 이거 조력자가 주는 아이템이네요. 자, 이것들을 주면서 하는 말이요. 모자가 니네 엄마랑 너랑 하나씩 나눠 먹으라. 와, 이거 먹으면 혹시 기운이 날까요? 방금 전에 기력이 쇠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먹으면 돼요. 이 흥의 모자가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문득 정식이 쇠락한지라. 자, 이거는요, 우리가 실제로 요즘은 잘 쓰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한자식 표현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쇠락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력이 쇠진하다 하고는 다릅니다. 기력이 쇠진하다는 얘기는요, 힘이 떨어지다, 빠지다예요. 근데 이 쇠락하다 그 얘기는요, 기력이 올라가다예요. 아, 진짜요? 네. 쇠자가요, 다르잖아요. 쇠진의 쇠자하고, 그쵸? 네. 글자가 지금 다르잖아요. 한자가 다르다 그 뜻이에요. 쇠락, 뿌릴 쇠자에 떨어질 락자. 뭐를 뿌리고 떨어뜨려? 비가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비가 한창 내리고 나서 겠어. 그러면요, 비가 내리고 난 그 이후에는요, 상쾌하죠. 그 얘기예요. 비가 한바탕 내리고 나서 상쾌해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힘이 난다. 그쵸? 이거는 기력이 좋아진다. 그쵸? 예, 한자를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눈에 잘 안 띌 수밖에 없어요. 자, 정이 살해하고자 하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더니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자, 양부인. 예, 저게 뭐예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나 보죠. 하고 문득 간대업건을 흥이 궁중 우러러 모승이 살해하고 모친을 모셔서 양강에 이르니, 자, 엄마 반씨를 데리고 양강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가 어딘가? 자, 부인이 통곡하여 왈 친정이 비록 서로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나, 아, 친정인가 봐요. 이 거동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어찌 촌중에 들어가리요? 이 지경으로는 갈 수 없다. 걱정하실까봐. 그러니까 친정의 부모님은 또 딸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 찾아오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걸 이 딸이 이제 걱정하는 거죠. 누가? 반씨라고 하는 이 딸이. 근데 반씨의 아들인 흥은요, 또 엄마 걱정이죠. 흥이 위로하면서 모셔 외가의 반부를 찾아 나아가니 이 유부인이 바로 반씨의 엄마, 친정 엄마예요. 이 여아를 보고, 자, 명칭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유부인이 누구라고요? 반씨 엄마. 반씨의 모친. 근데 이 모친의 입장에서의 여아가 딸이잖아요. 그죠? 반씨 모친의 딸이니까요. 이거는 여아는 누구예요? 반씨를 가리키죠. 예. 호칭이 정리가 잘 안 되면은 이게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왔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친정 어머니가 반씨를 만났다. 그래서 크게 반기면서 흥이 이같이 장성하여서 수미함을 보고 반기는 중에 반공과 위상서가 원찬됨이, 원찬이 뭐라고요? 유배간 거. 그래서 슬퍼하면서 모려가 서로 위로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봤고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보실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찾기. 자, 보기 1번. 채 씨는 친정으로 가면서 맹 씨도 시댁을 벗어나 있을 것을 권하였다. 자, 채 씨가 둘째 며느리요. 그 다음에 맹 씨는요, 셋째 며느리요. 마지막에 채 씨가 떠날 때에 셋째 며느리 맹 씨하고 서로 같은 편이었으니까, 야, 너도 그냥 친정 가. 라고 하는 말 초반에 했었죠. 이 설명은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지 2번이요. 자, 제신들은, 제신이 뭐예요? 모든 신하들이요. 신하들은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천자에게, 왕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상은요. 상이 누구예요? 왕이요. 상은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자, 왕은, 임금은 위윤과 반옥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요. 채 씨는 위진, 자기 남편에게 흥이 염학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듣고, 자 보세요. 채 씨가 이 첫째 며느리 반 씨의 아들이 공부한다는 소식을 위진에게서 들었나요? 자, 위진에게서 들은 게 아니죠. 예, 이야기를 자기가 위진한테 해준 거죠. 예,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 선지 마저 확인해 볼게요. 반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흥과 함께 친정을 찾아가서 유부인을 만나 서로 마음을 나누었다. 자, 이 반 씨는 자, 아들과 함께, 아들이죠. 자, 친정 찾아가죠. 내키지 않았죠. 왜? 이렇게 힘든 사정을 안고 친정집에 가면은 분명히 부모님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키지 않았죠. 그리고 유부인이 누구라고요? 친정엄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내려가시죠. A 대목과 B 대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자, A 대목이 어디인가요? 여기네, 여기. 자, 반씨의 사촌, 예, 반희하고요, 위윤이 마주치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 들었어요? 야, 지금 채영이 아들 채원이 상소리 이렇게 올렸어요. 아주 그냥 지금 뭔가 된통당하게 생겼는데? 라고 하는 게 지금 A 대목이고요. 그 다음 B 대목은요, 자, 임금님의 생각이요. 야, 나는 말이야, 사람을 잘못 쓰지 않아. 위윤 괜찮던데? 반옥도 괜찮던데? 하는 게 B요. 자, 이제 A하고 B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갑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A 대목과 B 대목에서는 모두 다 인물이 자신이 겪은 일의 결과를 제시해서 그 원인을 짐작하고 있다. 자, A 대목, 반희, 그쵸? 예, 그 사촌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자기가 이런 상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겪은 일까지는 맞겠죠. 그 다음에 또 B 대목에서는요, 임금이 내가 위윤을 겪어봤는데, 내가 반옥을 겪어봤는데, 그쵸, 신하들을 겪어봤던 일, 그러면요, 모두 다 인물이 겪었던 일,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이하에 그 원인을 짐작한다요? 그 원인을 짐작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A 대목과 B 대목 모두 다 인물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추측해서 공감하고 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추측한다? 아니죠. 네. 이 부분이 틀렸죠. 2번 틀렸고요. 3번 선지, A 대목에서는 B하고 다르게 인물이 상대의 말을 간접 인용해서 상대의 말을 인용이요. 자, 상소를 인용했죠. 상소는 글이잖아요. 네, 말을, 누군가의 어떤 그 말을 간접 인용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선지도 틀리고,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자, B 대목에서는 A하고 다르게 인물이 상대방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기준으로, 자, 임금이요. 야, 백성들이 보니까 말이야, 다른 신하들이 보니까 위윤 괜찮대, 반옥도 괜찮대, 세간의 평판 기준이었나요? 이 기준이 아니었죠. 임금 자신의 경험이었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선지요. 자, B 대목에서는 A하고 다르게 인물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자, 이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위, 윤 하고요. 반, 옥, 요 두 인물이었죠. 이 대상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인 평가, 이때 자신이 누구요? 왕이요. 왕은요, 자기가 느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요. 이게 맞네요. 예, 그래서 맞는 선지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내려봅시다.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하고 B가 어디 있나 봅시다.
A, B, A, B, A, B. 자, 봅시다. 여기 있네요. A, 1위 부인. 첫 번째 조력자가 A, 그 다음에 B는요? 노인. 두 번째 조력자가 B. 둘 다 조력자입니다. 자, 이제 선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A, 1위 부인이 반 씨에게 한 말을 B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반 씨 모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자, 1위 부인이요 했던 말을 이 노인이 노인이 반복하지는 않았죠. 노인이 앞에 조력자의 얘기를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선지, 자, 1위 부인하고 나눈 그 대화에서 풀리지 않았던 반 씨의 의문이 B를 만나고 노인을 만나고 해소되게 된다? 자, 반 씨가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나요? 반 씨가 어떤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반 씨 모자는 A, 1위 부인이 알려준 그 문제의 원인에서, 자, 이 A가 누구였어요? 1위 부인이요. 1위 부인이 뭐 해줬어요? 문제의 원인을 알려줬다고요? 아니죠. 뭘 알려줬어요? 야, 도망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도망쳐! 그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미 벌써 틀렸고요. 예. 그 다음에 선지 4번 봅시다. 반시 모자는 1위 부인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고, 오케이, 맞아요. 이후에 또 다른 조력자인 이 노인을 만나게 된다? 그쵸? 뒤에 얘기도 맞아요. 예, 정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선지도 봅시다. 자, 1위 부인이 반시 모자를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 세계로 이동시켰다? 자, 1위 부인이요. 야, 우리 판타지의 공간으로 가자. 비현실 세계로 이동시킨 거 아니죠? 예, 이것도 틀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4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보기 박스의 내용 확인합시다. 자, 고전소설의 음모 모티프는요. 예, 음모. 자, 악인의 음모, 선인의 위기, 고난의 극복, 권선징악의 결말. 그쵸? 지금 이 작품이 딱 이러한 서사 구조잖아요. 반시전은 이러한 음모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갈등의 중심축이 동서 간의 대립, 그쵸? 며느리 사이의 대립이죠. 이게 특징이다. 집안 내의 동서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형제 간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그쵸? 우리 둘째 며느리 태씨가 자기 남편인, 누구예요? 위진한테 있잖아요 여보 있잖아요 글쎄 첫째 형님이 하면서 막 결국에는 이 자기 남편 이 위진 막 해서 저 첫째 며느리하고 그 아들내미 죽이자라고 하잖아요. 형제간의 대립으로 번지죠. 나아가서 가문 간의 갈등으로 확장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문 간의 갈등으로 확장된다까지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거나, 그쵸? 둘째, 셋째 며느리가 서로 힘을 합치죠. 또 개인적인 친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그쵸? 최 씨가 자기 아버지의 힘을 이용해서, 그쵸? 모함하잖아요. 그러나 위기에 처한 이 선인들은 초현실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초현실적인 존재 뭐예요? 조력자. 악인의 계략에서 벗어나고 이후 악인과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이러한 결말은 악인의 변화보다는 권선징악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 작가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쵸? 이 작품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이제 선지 분석 한번 해봐야죠. 자, 선지 1번이요. 자, 최 씨와 맹 씨가, 그쵸? 지금 둘째 며느리 최 씨, 그 다음에 셋째 며느리 맹 씨, 둘은 한편이에요. 반 씨의 참소를 견딘다고 생각하며, 예, 반 씨가 뭐 얼마나, 나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일러바치고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자기네들 기준으로 아주 그냥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것을 견딘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서 반 씨와 두 동서 사이의 대립 상황을 알 수 있다? 예, 그쵸. 인물 관계도, 그쵸. 갈등 관계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지 2번. 최 씨가 반 씨의 가족을 위기에 몰아넣기 위해서 본부로 돌아가. 이때 본부가 어디? 친정. 친정으로 돌아가서 권세가 일세 으뜸인 아버지. 그쵸. 아버지가 누구요? 채영. 그쵸. 딱 나오네요. 채영으로 하여금 상소를 올리게 하는 것은 악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친분과 권력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자, 자신의 목적이 뭔데요? 반 씨를 제거하는 반 씨가 어려움에 들어가는 거죠. 반 씨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면 2번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상은요 임금을 가리키죠. 임금이 채영의 상소에 대해서 조심 중에서 1인도 변명치 못하는
자, 신하들 가운데에서 이 상서의 내용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위윤과 반옥에 대해서 변론을 해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을 탄식하면서 위윤과 반옥의 유배 보내는 것을 통해서 권선징악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왕은 이 위윤과 반옥을 유배 보내고 싶어 해요? 아니요. 왕은 이 두 인물을 유배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배 안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속마음이야. 속마음은 유배 보내고 싶지 않다. 근데 그게 권선징악의 실현이라고 하면 돼요? 안 되죠. 틀렸네요. 3번이 틀렸어요. 정답은 3번. 자, 4번, 5번 선제 봅시다. 4번이요. 채씨가 남편이 위진에게 반시에 대해서 은밀한 행사가 낭자하다. 자, 있잖아요, 여보. 첫째 형님이 아들내미 공부시킨다고 무슨 선생님이 막 들락날락 하는데 야, 외간 남자가 왔다 갔다 하고 야, 무슨 음란한 일을 하나 봐요. 라고 이렇게 모해하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동서 간의 갈등이 형제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 그쵸? 형제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그 대목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선지 5번 위진이 반시 모자를 죽이려고 야막에 불을 질렀으나 결과적으로 흥이 죽지 않고 모친과 함께 외갓집에 반부를 찾아가서 유부인을 만나게 된 것은 유부인은 반시의 친정엄마요. 자, 글씨를 잘못 썼네요. 다시 자 지우고 자 유부인은 반시의 친정엄마. 유부인을 만나게 된 것은 선인이 고난을 극복하는 음모 모티프의 서사구조를 따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맞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4개였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